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배웠던 수열 지배식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수열 지배식? 선생님, 수열 지배식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 자, 수열 지배식. 수열 지배식이란, 우리가 이거 했었지. AN을 갖다 구하는데, 이 AN을 어떻게 구해? SN에서 SN-를 빼서 이렇게 구하는 요 식 자체를 갖다 선생님이 수열 지배식이라고 불렀었다고. 그치? 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것은 항상 참여될 수는 없는 거지. 왜냐면은 요 부분이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수, 이것도 자연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 이게 1 이상, 즉 n이 2 이상일 때만 항상 참여될 수 있었지. 그럼 우리가 n이 1일 때는 우리가 A1을 어떻게 구하냐? 그것은 A1이나 S1이나 똑같으니까 얘는 S1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했었어. 요것을 우리는 수열 지배식이라고 불렀었는데,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멋대로 왜 수열 지배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냐면은 얘는 수열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사용이 가능한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갖다 수열 지배식이라고 불렀었지. 즉 일반항이 등차건 등비건 내지는 나중에 배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희한한 규칙의 수열이 나온다 할지라도 모든 수열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수열 지배식이라고 불렀고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 되겠니? 그치? 자, 근데 이 수열 지배식에서 우리가 자, 언제 쓰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 수열 지배식을 언제 쓰냐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얘야 뭐냐 하면은 합의 관계식이 주어져. 합의 관계식, 즉 SN의 관계식이 주어질 때 그때 쓴다고 했어. 되겠어? 만약에 여러분한테 합의 관계식이 일반의 관계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합의 관계식이 딱 주어진 거야. 이 합의 관계식이 N에 관한 관계식이 딱 주어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눈치채야 돼. 수열 지배식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분명히 했었어. 합의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는 우리는 닥치고 수열 지배식을 이용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되겠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치? 계속 나와. 수열에 관련된 모든 단어에서 계속 나온다고. 되겠어? 그리고 또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한 게 좋을 텐데, 자, 얘는 이 수열 지배식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뭐냐면은 그냥 항 한 개 정도, 항 몇 개, 항의 크기를 갖다가 바로 구할 수가 있다. 보통 얘를 써서. 그치? 근데 이걸 갖다 좀 넘어서, 그러니까 항을 몇 개밖에 안 물어볼 때는 그냥 요거 이용해서 그 항의 크기를 각각 구하면 되는 거지만 등차수에서 충분히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어. 그치? 자, 항의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몇 개 없을 때는 그냥 요거 이용해서 그냥 각각 구하면 되는데, 이거 말고도 또 뭘 할 수 있냐? 일반항의 관계식을 갖다 구할 수도 있다고 했었지. 일반항 관계식을 작성할 수도 있었어. 그치? 일반항의 관계식을 작성할 수 있다. 그때 이걸 완전히 완성해야 되는 거지. 되겠지? 기억나니?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항의 크기를 구하거나 일반항의 관계식을 작성하는 게 주 용도인데, 자, 등차 수열인 경우는 우리가 SN의 관계식이 좀 더 정리하자. 좀 더. 뭘 정리할 거냐면 일반항의 관계식을 갖다가 구했을 때 그 일반항이 첫 항부터 등차 수열, 이렇게 특별한 수열이 될 수 있지만, 이 놈이 1항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고 2항부터 항상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항이 아닌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가 존재했었잖아. 그치? 역시 등비 수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걔를 한번 좀 정리해 볼 텐데, 등차 수열의 경우는 어떻게 됐었죠? 관계식이, 그 합의 관계식이 AN제곱 플러스 BN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N에 관한 2차식이 됐었지. 그치? 이때 이 등차 수열이 이 놈이 AN이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는데, 원칙은 이대로 해가지고 이놈과 이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지만, 원래 그렇게 푸는 거지만, 간단히 이런 공식이 있었다.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알고 있으면 상당히 편하게 문제 풀 수 있다고 그랬어. 요 상수항 C가 뭐가 되면은 0이 되면은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발생한다. 라는 얘기 있었지. 그치? 자. 등비수열도 이런 게 있어. 알면 더 편해. 원래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등비수열의 관계식은 이런 식으로 나와. ARN제곱 플러스 B. 자, 교재에 자세히 좀 밑부분에 알면 편한 공식 거기에다 써놨어. 등비수열의 이 합의 관계식은 이런 모양으로 등장하게 돼.
근데 이놈 역시도 얘가 이 AN이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얘도 간단히 풀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뭐냐 하면은, 자, 꼭 아래 n제곱이어야 돼. 이 지수가 n이어야 돼. 그 앞에 계수 a와 요 상수항. 그 a 더하기 b가 뭐가 되면은 0이 되면은, 그러면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어? 직접 따져본 거야. 일반항 찾아가지고 직접 얘놈이, 여기다 1 넣었을 때 얘랑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본 거라고. 그래서 1부터 일치하기 위한 조건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치? 근데 그 유도도 과정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치? 그냥 요것만 암기하고 있어도 좋아. 되겠어? 그치? 하지만 우리가 정석대로 푸는 것도 꼭 한번 연습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지? 되겠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수열 지배식 이 부분 알면 편한 곳이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얘가 중요하다. 먼저 수열 지배식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겠지? 그치? 이건 등차수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치? 근데 얘를 언제 쓰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수열 지배식을 유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수열 지배식을 안 쓰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해. 그래가지고 몰라요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머릿속에 확 박아놔야 되는 것은 합의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SN의 관계식이 나한테 주어졌네?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이 생각을 해야 돼. 수열 지배식을 한번 써볼까? 반드시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겠어? 그리고 이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항의 크기를 구하거나, 내지는 아예 그냥 일반항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정말 중요해. 수열에 관계없이 항상 쓸 수 있는 식. 되겠지? 이해되는 거 맞지? 항상 개념 꼼꼼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이것도 쌤이 등차수에서는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좋다, 시험 대비 가서 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문제 풀다 보면 짜증날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는 게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되겠죠?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줍니다. 단 정석대로 푸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되겠지?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줍니다. 지운다. 지운다. 끌 거야. 되겠죠? 끕니다.